예, 안녕하세요. 코스트라다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캐로 원래는 부동산 투자를 좀 전문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 올해 올해 말부터는 NFT 마켓에 이제 좀 투자를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뛰어들게 된 것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시켜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찍는 이 영상은 현재 제 그 채널을 많이 구독해주고 계신 갈라게임즈 매니아 분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어, NFT 마켓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NFT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를 드려주고 제가 왜 부동산 투자 쪽에서 NFT 마켓 투자 쪽으로 좀 시프트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한 소개를 좀 몇 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정말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FT는 우리 이런 뉴스 기사 좀 많이 봐보셨을 거예요. 어떤 리니지에서 어떤 아이템이 뭐 10억에 거래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집행자의검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가 야구, 어, 야구 팀까지 인수를 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진짜 10억을 불러도 팔릴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템, 희귀템이 거래가 실제로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투자의 가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뉴스 기사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미술 예술품 투자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술품 시장에도 이제 투자가 계속 활발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지금 6일 전이니까 12월 말에 나온 기사죠. 또 명품 투자. 최근에 이제 뭐 롤렉스부터 시작해서 샤넬백 같은 경우에도 계속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리셀 테크로 해서 이것도 테크를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재테크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 가지로 좀 통합해서 관리하기 편하게 하나의 그 가상화폐로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제 나왔던 뉴스 기사 같은데 여러 가지의 그 특징들을 지금 단순히 게임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특정 매니아 그룹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이제 가치를 부여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좀 NFT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말할 수 있는 리니지 이런 회사도 NFT를 발행함으로써 그런 가치를 대체할 수 있고 미술 예술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엄청나게 비싼 뭐 모나리자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소유하기 일반적인 한 명이 소유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거를 좀 조각조각 내가지고 일부 지분으로 형태로 해서 투자하는 방식이라든지 명품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다 NFT로 발동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리해서 간단히 말하면은 NFT라고 하면은 명품 투자 아니면 뭐 게임 아이템 투자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나의 소유권을 확실히 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다. 이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하다가 이제 여기 NFT 블록체인 쪽 관련돼서 투자를 좀 시작하게 됐던 거는 가장 큰 건 세금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거는 부동산을 좀 많이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이제 한 2015년도부터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은 아파트 투자를 시작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주상복합 투자를 하고 그다음 법인 투자 그리고 공시가 1억 미만 투자, 석빌 투자, 썩은 빌라 투자, 그리고 아파트용 공간 투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갔었었는데요. 이 흐름의 추이를 보면은 다 세금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대부분이 이제 초창기에는 뭐 그냥 그 가치적인 투자를 들었다고 치면은 이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세금에 대한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투자 관점이 이제 접근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의 핵심 자체가 부동산은 분석하는 그 투자의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절세하고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가 중점이 돼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절세를 많이 공부하면은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실제로 부동산 세금 관련해 가지고는
부동산 관련된 세무 공무원조차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조세불복 소송까지 가야 되는 소송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현재 부동산 쪽 관련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를 좀 찾아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좀 이제 부정적인 그 관점으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쪽 NFT 쪽을 좀 알게 됐죠. 예. 그래서 NFT 가상화폐 쪽은 아직까지 세금이 한 푼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죠. 그리고 투자의 본질인 가상화폐만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11월 30일 날 뉴스에 나온 건데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의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가 내년에서 2023년 1년 미뤄진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좀 투자를 좀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투자 검토 유사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와 NFT 투자가 어느 정도 살짝 좀 비슷하다,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NFT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커뮤니티 집단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가 좋다는 거를 인지를 해주고 더 앞으로 오를 거라는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커뮤니티성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유사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우리는 입지, 이게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하냐 아니면 지방에 있는 것을 투자하냐 이런 입지를 많이 보는데 NF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조치될 수 있는 게 개발 국가, 미국 기업이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럽 기업, 또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동유럽 쪽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코부터 시작해서 폴란드 이쪽에서도 개발이 될 수가 있고요. 동남아 쪽 지금 엑스인피니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필리핀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실제로 동남아 쪽에 NFT 그리고 P2E 플레이 투 원이라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약간 리니지 같은 그런 회사라고 그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동남아 이렇게 이제 뭐 P2E 기업들이 이제 동남아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느 개발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화폐의 유동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 그 마켓 캡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나는 좀 무겁게 투자를 하고 좀 큰 돈을 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나라에서 진행되는 걸 투자하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인프라 교육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마트나 공원 주변에 잘 있는가 그리고 학원도 많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NFT 투자 관련해서는 개발팀의 역량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IDO라든지 ICO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 유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그 이벤트를 만들어서 우리의 회사가 만드는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일련의 액션들을 마케팅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 개발팀의 역량, 과거에 어떤 것들을 쌓아왔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네트워킹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랑 협약을 같이 맺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우리 과거에 어떤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면 훨씬 수월한 거랑 비슷한 이치인 거죠. 그래서 인제 인프라를 얼마나 잘 갖출 수 있느냐는 개발팀이 역량이 좋고 마케팅을 되게 잘해 가지고 성장 네트워크 인프라를 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비슷하다고 느껴졌었고요.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부동산 투자할 때는 뭐 이동량이라든지 편의성을 보는데 NFT 관련해서는 그 내가 만든 NFT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어 있느냐, 솔라나 기반으로 되어 있느냐, 또 다른 어떤 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이동 편의성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교통하고 좀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시행사, 우리 아파트 뭐 자이 프로지오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아파트도 있는 반면에 뭐 모르는 이제 브랜드들도 굉장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 건설사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개발팀의 네임밸류가 이거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뭐 심즈를 개발했던 사람, 와우를 개발했던 사람, 롤을 개발했던 사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발팀의 이제 팀의 역량일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쌓아왔는지 자체가 그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게임의 가치를 또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익률. 당연히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NFT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활용도 할 수 있어요. 리니지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집행자의 검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뭐 사냥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거랑 비슷한 거죠. NFT는 가지고만 있어도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NFT 투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서 봐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좀 운전해서 가야 되고 걸어야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대부분 집에서 서칭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환급의 비특징성인데요. 리스크의 해지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은 가치가 막 떨어질 때 뱅크런 사태를 어느 정도 좀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NFT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는 우리가 그 수익률하고 시세 차익을 둘 다 노릴 수 있는 방식이 이제 NFT 투자 방식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백팔 때만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만 있어도 뭔가 일종의 어, 예금 이자를 받듯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좀 도입이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찾아보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수익률, 이제 뭐 월세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수익률 또는 시세 차익,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거의 골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NFT는 이 두 개가 섞여 있다라는 점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부동산 투자는 황금성이나 유동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일단 좀 시장이 조금만 식기만 해도 바로 이제 어, 거래가 안 되죠. 그러게 되면 내 돈이 묶여버리는 거니까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NFT 투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팔고 쉽게 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막 급하게 떨어질 때 지금 뱅크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익률에 대한 관점이 좀 어느 정도 접근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실제로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좀 더 이렇게 유동성, 그 좀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마지막으로 지속적 규제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세금 뭐 내일 10%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를 해버리면. NFT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규제는 계속 증가를 하겠지만 규제 자체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 주식을 레퍼런스 사례로 삼아가지고 주식 정도의 세금을 좀 먹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가 최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기존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는 수익의 뭐 최대 50에서 70%까지도 세금을 내는데 NFT 같은 경우는 뭐 20% 정도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여기다 쓰는 거를 까먹었는데요. 부동산 투자는 국내 사람들에만 국한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이제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여력이 있는 뭐 500만 인구 정도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 것 같은데요. NFT 투자는 전 세계 60억 인구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일단은 유동성이나 환급성 같은 관련해서 좀 이제 대형 NFT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또 미래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마지막 좀 마치기 전에 간단히만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 배달의 민족을 사용을 하면서 하도 귀찮다 보니까 나의 그 통장 계좌나 카드 계좌를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핸드폰 터치 한 번에 이제 자동 결제하는 이제 우리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 지금 뭐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모든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그냥 QR코드를 찍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한 뭔가 증명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한 5년 후에 초등학생 이제 꼬마애들이 어, 과연 지폐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편하게 생각할지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뭔가 연동돼 있는 계좌에서 결제가 되는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미래의 비전 방향성 자체가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부동산 투자만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NFT 투자도 한번 좀
봐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제 희망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부동산 투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네, 물론 이 시장이 얼만큼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찍어놨던 거 관련해서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 유튜브 그 아래쪽에 그 상세 설명 쪽에다가 링크를 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입문하기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